여러분, 조선의 수많은 왕들 가운데 아마도 가장 짧고도 잔혹한 비극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던 인물을 꼽으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이 소년, 단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채 꽃 피워보지도 못한 어린 나이에 거대한 왕관의 엄청난 무게를 짊어져야 했던 한 소년의 기구한 운명. 과연 그 슬픈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는 단순히 왕실의 권력 다툼이라는 표면적인 이야기를 넘어 한 소년이 왕이라는 굴레 속에서 감당해야 했던 깊은 내면의 고통과 숨막히는 선택의 순간들을 찬찬히 들여다볼 겁니다. 또한 그를 충심으로 보필하고자 했던 신하들의 안타깝고 비극적인 운명까지도요.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적인 연민을 넘어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인이 겪는 비극성을 깊이 성찰할 소중한 기회를 선사할 것입니다. 자, 그럼 아직 순수하고 여렸던 어린 왕에게 드리워지기 시작한 비극의 서막이 열리던 그 순간으로 우리 함께 천천히 떠나보실까요? 시간은 1452년. 조선의 제5대 왕 문종의 병세가 깊어만 가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의 얼굴에는 병마의 그림자가 완연했지만 그보다 더욱 짙게 드리운 것은 어린 세자 이홍위, 훗날 단종이 될 아들에 대한 깊고도 애틋한 근심이었죠. 문종은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병상에 누워 어린 아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 등 조정의 대신들을 불러 간곡히 당부했죠. 내 아들이 아직 너무 어리니 부디 그를 잘 보필하여 조선의 안녕을 굳건히 지켜주시오. 이 말 속에는 어린 왕을 향한 아버지의 사무치는 사랑뿐만 아니라 다가올 암울한 미래를 예감하는 듯한 깊은 불안감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병약했던 문종은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12살의 어린 나이로 세자 이홍위가 조선의 제6대 왕, 단종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용상에 앉은 어린 단종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화려한 금실로 수놓인 골룡포가 그 작은 어깨를 짓누르는 듯 보였을 겁니다. 드넓은 전각에는 엄숙한 정적이 감돌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신하들의 웅성거림과 알 수 없는 시선들이 어린 왕에게 쏟아졌겠죠. 그는 아마도 왕으로서의 위엄보다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더 크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는 바다 한가운데에 홀로 선 작은 배처럼 말이죠. 문종은 어린 왕을 보필할 든든한 버팀목으로 김종서와 황보인 등 노련하고 충직한 대신들에게 모든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들은 선왕의 유지를 받들어 어린 단종의 왕권을 안정시키고 흔들림 없는 조선을 만들고자 노력했죠. 하지만 왕이 너무 어리고 그 권력이 미약하다는 것은 언제든 거대한 권력의 폭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궁궐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이미 팽팽한 긴장감과 알 수 없는 암투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처럼요. 이때 한 인물이 조용히,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의미심장한 시선으로 궁궐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단종의 숙부이자 문종의 동생, 조선 왕실의 종친인 수양대군이었죠. 그의 눈빛 속에는 어린 조카를 향한 단순한 염려나 걱정을 넘어서는 거대하고도 냉혹한 야망이 깊이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왕의 어깨 위에 놓인 너무나도 위태로운 왕관, 그리고 그 왕관을 향해 드리워진 차갑고도 날카로운 시선들. 조선 왕실의 비극적인 역사는 그렇게 서서히 돌이킬 수 없는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양대군의 눈빛에 드리워진 야망은 결코 단순한 꿈으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린 조카 단종이 조선의 보위에 올랐지만 그의 왕권은 마치 가 태어난 새의 날개처럼 위태롭기 그지없었죠. 선왕 문종이 남긴 유일한 희망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김종서, 황보인 같은 노련한 대신들은 어린 단종의 곁을 지키며 흔들림 없는 국정을 운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충심과 굳건한 존재감은 수양대군에 끌어오르는 거대한 야망 앞에서는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걸림돌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왕실의 어른으로서 어린 단종을 보좌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속내는 왕권을 송두리째 장악하려는 치밀하고도 냉혹한 계산이 깔린 움직임이었던 것이죠. 마침내 1453년 음력 10월
그해 가을밤은 유독 차갑고도 잔혹한 피바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겉으로는 평온한 모습을 가장했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조선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세워져 있었을 겁니다. 그는 한명회, 권람 등 자신의 신복들과 밤낮으로 비밀리에 거사를 도모했습니다. 훗날 계유정난이라 불리게 될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정사를 바로잡는다는 뜻을 담고 있었지만 그 실상은 철저하게 계산되고 잔인하게 실행된 쿠데타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깊은 밤, 수양대군은 병사들을 이끌고 기습적으로 김종서 대감의 집을 향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잠들어 있던 충신 김종서는 한밤중에 들이닥친 괴한들의 무자비한 습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죠. 그의 죽음은 마치 조선 왕실을 지탱하던 거대한 성벽의 가장 견고한 주춧돌이 한순간에 뽑혀나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동시에 황보인을 비롯한 수많은 충직한 대신들 역시 차례로 제거되거나 투옥되는 참혹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했던 밤은 칼날 부딪히는 굉음과 사람들의 비명으로 가득 찼고 어린 단종은 아마도 멀리서 들려오는 그 참혹한 소리들을 들으며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자신의 주변을 지켜주던 든든한 기둥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는 비극적인 소리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궁궐의 마당은 핏자국과 함께 싸늘한 침묵만이 무겁게 감돌았습니다. 수양대군은 피 묻은 칼날의 기운을 채 가시지 않은 채 어린 단종 앞에 위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왕을 보좌한다던 숙부는 이제 어린 조카의 눈앞에서 충신들을 역적으로 몰아세우며 제거했고 심지어 그들의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엮어 숙청하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단종은 그저 용상에 앉아 이 모든 참혹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폭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릎 꿇는 기분이었을까요? 그는 왕으로서의 명분을 지켜야 한다는 고뇌와 당장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롭다는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깊은 무력감과 절망을 느꼈을 겁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의 눈앞에서 모든 권력을 장악했고 자신에게 반대하거나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될 만한 세력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어린 왕은 이제 이름만 왕일 뿐, 허울뿐인 존재가 되어버렸죠.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뒤 폐허가 된 도시처럼 말입니다. 단종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왕좌에 앉아있으면서도 그 어떤 결정도, 그 어떤 명령도 내릴 수 없는 무력감,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따르고 지켜주던 이들이 무참히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며 느꼈을 비통함은 그 어떤 말로도 온전히 표현하기 어려울 겁니다. 왕관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지만 그 왕관을 지탱할 힘은 이미 모두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궁궐은 피바람 속에서 새로운 권력의 주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단종의 비극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깊은 심연 속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 깊은 심연 속으로 어린 왕은 더욱더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죠. 이제 단종에게 남은 것은 왕이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마침내 자신의 야망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단종을 강제로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니 바로 조선의 7번째 임금, 세조가 되는 순간이었죠. 더 이상 왕이 아닌 그저 노산군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된 단종은 골룡포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정든 궁궐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가득한 그곳을 뒤로 한 채 쓸쓸한 발걸음을 옮기는 그의 모습은 마치 낙엽이 지는 가을날의 풍경처럼 애처로웠을 겁니다. 왕좌에 앉아있던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왕으로서의 존엄보다는 거대한 권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한낱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었죠. 그가 느꼈을 상실감과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그는 이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왕을 향한 충정은 쉽사리 꺼지지 않았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단종을 다시 왕위에 복위시키려는 움직임이 은밀하게 시작되었으니 바로 역사의 사육신으로 기록될 6명의 충신들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김문기. 이들은 목숨을 걸고라도 폐위된 단종을 다시 왕좌에 앉히고자 비장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들은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다시 모셔오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죠.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별똥별이 떨어지듯 짧지만 강렬한 희망의 빛을 발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시도는 단순한 반역이 아니라 무너진 왕실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어린 왕의 비극을 끝내려는 숭고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충성과 불의에 대한 저항 의지가 가득했을 테죠. 그러나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감시가 너무도 삼엄했던 탓일까요? 이들의 계획은 안타깝게도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꽁꽁 숨겨두었던 비밀이 바람에 실려 퍼져나가듯 그들의 모든 치밀한 준비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발각된 사육신들은 잔혹한 고문과 신문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의 충정은 고통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지만 육체적인 한계는 그들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칼날과 불길 속에서 그들은 마지막까지 단종을 향한 충심을 외쳤지만 돌아온 것은 참혹한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들의 피는 궁궐의 바닥을 붉게 물들였고 그들의 희생은 어린 단종에게는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뜨리는 잔인한 소식이 되고 말았죠. 유배지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단종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충신들의 비참한 최후에 그는 깊은 절망과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마치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차가운 현실에 직면했을 테죠. 이제 그에게 남은 희망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렇게 모든 것을 잃은 단종은 이제 영월이라는 낯선 땅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어 멀리 쫓겨난 것도 모자라 그를 지키려던 충신들마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으니 그의 삶은 이제 깊고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영월의 청령포. 그곳은 세면이 강물로 둘러싸여 있고 한 면은 험준한 산으로 막혀있는 천혜의 유배지였죠. 마치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듯한 그곳에서 어린 단종은 오직 홀로 고독과 싸워야 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만이 그의 적막한 유배 생활을 증명하는 듯했죠. 왕으로서 누렸던 모든 영광은 사라지고 오직 쓸쓸함만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생각에 잠겼을까요? 어린 시절의 추억, 아버지 문종과의 시간,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려 했던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 모든 기억 속에서 그는 과연 어떤 의미를 찾으려 했을까요? 영월의 청령포에 발을 디딘 어린 단종은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채 차디찬 강바람과 싸늘한 적막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세면이 강물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험준한 산이 가로막은 이곳은 마치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고립된 섬과도 같았죠. 왕의 권위는 사라지고 그를 따르던 신하들의 웅성거림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외로운 새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강물 소리만이 그의 곁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 작은 어깨에 짊어졌던 왕관의 무게는 이제 차가운 돌멩이처럼 그의 마음을 짓눌렀을 겁니다.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들은 아득한 꿈처럼 멀어져 갔을 테고요. 이 절망적인 유배지에서 단종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있었으니 바로 충신들이 자신을 복위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하지만 그마저도 잠시 사육신이라 불리는 충직한 신하들의 단종 복위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참담한 소식이 영월의 적막한 유배지까지 전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단종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마지막 남은 한 가닥의 희망마저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마치 맑은 하늘에 갑자기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와 천둥번개를 쏟아붓는 듯한 충격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충신들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미안함이 그의 어린 가슴을 깊숙이 후벼 팠을 테죠. 이제 그는 더 이상 기댈 곳 없는 완전한 고독 속으로 내던져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단종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비극적인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권력을 공고히 하려던 세조는 단종이 혹시라도 다시 왕위에 오를 것을 염려하여 그에게 죽음을 명하는 비정한 교지를 내립니다.
폐위된 왕의 비참한 최후가 점차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1457년, 스물도 채 되지 않은 어린 나이로 단종은 영월의 차가운 유배지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강요된 비극적인 죽음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의 마지막 순간은 고독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한때 용상에 앉아 조선의 미래를 다스리던 어린 왕의 찬란했던 삶은 이렇게 비극적인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의 시신은 아무렇게나 강물에 버려질 뻔했지만 당시 영월의 호장 엄흥도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며 이를 수습하여 남몰래 장례를 치렀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작은 시신은 복례산 기슭에 쓸쓸히 묻혔을 뿐이었죠. 단종의 죽음은 단순한 한 왕의 비극을 넘어 조선 역사에 깊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완전히 끝나지 않았죠. 세월이 흘러 숙종대에 이르러 마침내 단종은 억울함을 풀고 복권되어 단종이라는 묘호를 받게 됩니다. 폐위된 노산군이 아닌 정식왕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복례산 기슭에 쓸쓸히 묻혔던 그의 무덤은 장릉이라는 이름으로 정비되고 그의 넋을 기리는 웅장한 사당도 세워집니다. 이는 비록 뒤늦게나마 역사의 정의가 비로소 구현된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랜 세월 침묵 속에 갇혀있던 그의 이름이 다시금 빛을 보게 된 감격적인 순간이었죠. 단종의 비극적인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줄까요? 단순히 권력을 향한 잔혹한 투쟁이 기록일 뿐일까요? 저는 단종의 이야기가 절대 권력 앞에서 한없이 나약할 수밖에 없었던 한 인간의 깊은 고통, 그리고 불의에 맞서 싸운 용기 있는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기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소년이 왕이라는 무거운 운명을 짊어지고 겪어야 했던 내면의 고뇌와 선택의 순간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지죠. 우리는 과연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할까요? 역사의 페이지 속에 잊혀가는 듯했던 단종의 이야기는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의 가치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소중한 교훈으로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비록 슬프게 끝이 났지만 그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영원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역사의 정의가 뒤늦게나마 이루어졌다는 작은 위안과 함께 단종의 이야기가 후대에도 길이길이 기억될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대의 비극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인물들의 선택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격동의 시대를 살아낸 이들의 숨겨진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